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이상 초, 중, 고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 시간에 경제를 특강처럼 수업하고 있고요. 또 교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그런 조언이나 또 상식 수준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해주는 경제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부모님들이 용돈 교육 같은 거 좀 막연하게 생각하셔서 재미있게 저희 사례들도 넣어서 책으로 엮어봤어요. 그래서 용돈 교육의 마법이라는 책도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고요. 저도 초등학생 부모예요. 그래서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건강 잘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크면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데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좀 크면 경제적으로도 자립도 하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제교육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인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00세 시대잖아요. 저희도 살아가는데 많은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아이를 품 안에 두고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꿈이 아빠 때문에 자기가 꿈을 못 이루고 있다고, 아빠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신의 꿈은 재벌 아들이래요. 근데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재벌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꿈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빨리 아빠 노력 좀 하라고 그런 오픈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부자이면 내가 그 부 누리는데 뭐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부모가 가난하면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무능한 부모고 창피한 부모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또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를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고 내가 부자여도 내가 초콜릿을 100개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이한테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채워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사는 이 소비 사회예요.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물건을 사고 쉽게 사고 또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제품들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광고나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나중에 커서도 제대로 돈 관리 잘하고 또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가시면은 요만한 꼬마들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온 부모님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면 식사가 잘 안 됐어요. 아이 챙기느라고.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식사를 잘 하세요. 여유 있게. 왜 그런지 아시죠? 아이 옆에다가 스마트폰 둡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부모님들은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즐겁게 동영상을 보고 재미있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미디어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광고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거고요. 또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언니, 유명한 그 언니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런 물건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 누가 뭘 샀대더라, 어디 놀러 갔다, 여행을 갔다, 해외여행을 갔다, 다 따라서 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쟤네보다 내가 더 먼저 최신의 물건, 더 좋은 해외여행지를 갔다 오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그런 환경, 그런데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키우시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있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예를 들으면요.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생기면 우리 아이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막 설렜어요. 근데 개관을 딱 했는데 저만 다녀요. 저희 딸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서관을 안 가냐? 싫대요. 집이 낫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여러 이제 하는 활동들이 좋아서, 뭐 책도 보고, 뭐 작업도 해서 좋아서 가는 거지만, 아이가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는 절실함이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습관. 이거는 나의 안 좋은 점은 좀 안 배웠으면, 안 따라 했으면 하는 건 너무나 쉽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약간의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풍요롭게보다는 조금 인위적으로도 용돈을 빠듯하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장치를 마련하셔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청소년 경제 교육을 한 지 한 10년 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어려운 경제를 왜 초, 중, 고 이런 데서 가르친다고요? 그거 방과후 수업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또 경제를 잘 몰라요. 저부터 배워야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어떤 전문적인 경제 이론이나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다. 요즘 학교에 가서 하는 경제 교육은 실물 경제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비하고 뭐 저축하고 나누고 또 나중에 어른 되면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상식적인 선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마인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겠구나, 돈 관리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중에 뭐 해서 돈 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그런 경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희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 교육을 한다는 건 뭐 거창한 이론적인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하면 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경제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자원을 조금 들이고 좀 만족은 좀 크게 하고 후회는 덜할까, 이런 고민들을 잘 지혜롭게 해가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경제 교육의 목표니까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은 아이와 돈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생각을 좀 들어보고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